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아주 약간 필요합니다. 기체에서 필요한 법칙인데 보일의 법칙이 뭐였냐면은 우리 둘을 비교해볼게요. 샤를의 법칙. 보일과 샤를의 특징이 뭐냐면 자, 기체에 대해서 우리 뭘 공부하냐면 압력, 부피, 온도에 대한 관계를 공부를 하는 게 기체에 대한 공부인데 보일 아저씨는 무슨 연구를 했냐면 보일 아저씨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가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았으니까 얘와 얘의 관계를 알아낸 거야. 압력과 부피의 관계. 예를 들어서 바깥의 압력이 1기압인 상황에서 이 풍선의 부피를 재봤더니 2리터였다. 상황을 바꿔서 밖의 압력을 1기압이 아니라 더 높은 압력 2기압으로 바꾼 거야. 그럼 풍선 어떻게 될까? 세게 누르니까 줄어들겠죠.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야? 완전 신기한 사실을 알아낸 거죠. 어떤 사실? 풍선의 부피가 1리터로 줄어요. 압력을 2배 높였더니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누가? 보일 아저씨가.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정반비례. 완전 반비례.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상으로는 압력과 부피는 그래서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어 라는 그래프를 그려낸 아저씨가 이 아저씨야. 근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았잖아. 바로 이게 온도가 같다는 전제하에 요 안에서 움직여 이 뜻이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야 1기압일 때는 부피가 2리터였어. 근데 2기압으로 바꿨다. 1기압, 그러니까 2기압이죠. 1기압일 때 부피가 2리터야. 보여? 근데 2기압으로 바꾸니까 부피가 1리터로 줄어. 이렇게 보는 거거든. 왜냐? 근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온도가 2개라면 그래프도 2개가 그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그래프 봐봐. 패턴 봐봐. 그래프가 2개가 그려져 있어요. 한쪽은 압력, 한쪽은 부피잖아. 근데 왜 그래프가 2개지? 이 온도, 이 온도. 온도가 2개를 설정하는 거야. 내가 열을 공급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며 온도가 바뀌네. 그치? 온도가 바뀌는 상황이야, 현재. 이해되죠?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보이지? 반비례 그래프 맞는데 온도가 2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2개가 그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죠?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그래프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정도만 알면 일단 되고요. 굳이 보일의 법칙을 약간 마무리를 하자면 신기하게 이거를 처음 상황 여기를 나중 상황이랑 바꾼다면은 처음 상황과 나중 상황 중에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처음 상황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2 나오죠. 나중 상황에도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얼마 나와? 2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보일 법칙이 뭔지 알아? PV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상황이든 압력 부피를 곱하면 항상 일정한 상수값이 나와. 그게 보일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로 여기는 이제 보일 법칙이 적용돼서 해석을 하게 될 거고 참고로 샤를 법칙은 뭐냐면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압력을 제한했으니까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온도가 0도씨야. 근데 온도를 내가 273도씨까지 올리면 현재 풍선의 부피가 1리터다. 근데 273도씨까지 올리면 정확히 부피가 2배로 증가합니다. 이 관계를 알아낸 아저씨가 샤를 아저씨야.
그럼 1도 올릴 때마다 부피가 증가하긴 증가하겠지. 얼마씩? 273분의 1씩 증가하겠네. 왠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숫자죠. 273. 그죠? 이런 관계를 밝히는 아저씨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정리하면 온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야?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함께 증가하잖아. 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는 해요. 아까 이 사람은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야? 서로 반비례 관계야라는 걸 알아낸 아저씨잖아. 이 아저씨는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 관계를 갖고 있어. 얼만큼씩 1도 올릴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하긴 증가해. 그래서 273도를 올리면 처음 부피의 딱 2배가 돼. 이런 걸 알아낸 아저씨가 되는 거지. 지금 용어가 보일이 중요하고 샤를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암기법까지는 소개 안 할 텐데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래프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압 과정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등압 과정은 전제는 뭐냐면 요 실린더에다가 Q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공급한 열 에너지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 이게 5개 보이지? 기체 분자들이 뭐 하겠어? 더 많구나. 뭐하지? 기체 분자가 뭐 하지? 더 훨씬 많네요. 기체 분자, 이게 다 기체 분자야? 기체 분자가 뭐 하죠?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충돌을 더 많이 할 테니까 순간적으로 압력이 커져서 쭉 밀겠지. 바깥의 압력은 항상 1기압이야. 언제까지 미냐? 이게 멈춘 상황이 중요해. 언제까지 밀지? 안에 압력이 몇 기압 될 때까지? 1기압 될 때까지. 그치? 안의 압력과 밖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쭉 밀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기체가 힘을 가해서 이만큼 밀었네. 기체가 일했니 안 했니? 압력 델타 V. 기체는 요 P란 압력을 유지하면서 쭉 밀었잖아. 부피 변화량도 있네요. 그죠? 쉽게 말하면 힘을 가해서 이동시켰으니까 일한 거고, 다른 말로는 압력을 유지한 채로 델타 V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한 거네. 기체가 일한 거 맞습니다. 야, 기체한테 물어봐요. 기체 너는 뭘 갖다 일했어? 네가 나한테 열 줬잖아. 열 갖다 일했지. 내가 좀 열 가지고 일만 했어? 아니. 내 온도도 좀 올렸어.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압력이 변하지 않았잖아. 처음에도 1기압이었고 반응이 끝난 후에도 1기압이잖아. 압력이 변화 없으니까 무슨 과정이라 한다?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크. 이걸 등압 과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등압 과정. 압력이 변하지 않았어. 등압 과정이야. 등압 과정에서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너 뭐 했니? 그러면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일도 했어. 이게 바로 등압 과정에 대한 공식입니다. 우리가 아까 연력학체 1법칙에 대한 공식 소개받았죠? 그게 등압 과정 공식과 같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그래서 쉬운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 처음에 압력이 여기. 반응이 끝나고 나서도 압력은 여기. 압력 변했어, 안 변했어? 이 그래프만 딱 보고도 등압 과정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안 변했네. 대신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이 첫 번째 1번 그래프에서 2번 그래프로 옮겨간 거 보여요?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야, 여기 그래프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여기를 T2라고 한다면 누가 온도가 높은 거야? 당연히 T2가 높은 거예요. 그치? 내가 가한 열 가지고 1도 했고 온도도 증가했으니까 1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T2가 당연히 온도가 높은 겁니다. 이걸 물어본다니까. T2가 온도가 높다는 상황을 너네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본다고. 당연히 높은 거지. 그럼 얼만큼 일했니? 일한 양은 PV 그래프에서 뭐 구하라고요? 면적. 그래서 이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네모칸의 면적을 구하면 일한 양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한 양 구하고 온도 변화 구하면은 내가 얼만큼 열을 공급했는지도 거꾸로 알 수 있다는 거야. 나 이거 알 수 있어서 온도 변화 알 수 있잖아. 이거 일한 양 면적 구하면 알 수 있네. 그럼 내가 처음에 가한 이 열 에너지 양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과정은 뭐가 있습니까? 쌤, 다른 과정은 뭐가 있죠? 등합 과정은 이해했어요. 자, 등적 과정으로 가볼게요. 위에 거입니다. 등적으로 나중에 준비하는 거야. 자, 이 녀석은 그래프가 좀 달라요. 딱 봐봐. 내가 열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야. 잘 봐. 근데 피스톤에 이상한 장치 해놨어요. 보이나요? 쇠로 박아놨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럼 부피가 증가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름이 등적이에요. 등적. 등적. 적자가 부피 적자입니다. 부피의 변화가 없어. 그치? 등적이야. 부피 변화가 없으면 너 일할 수 있어 없어? 기체가 부피의 변화가 있어야 일할 수 있잖아. 부피 변화량이 0이지. 그러면 곱해봤자 압력이 아무리 많다, 압력이 크다 하더라도 곱해서 0 나오니까 일도 안 하는 거야. 일할 수 없어. 내가 분명히 에너지, 열 에너지 줬잖아. 근데 일을 못해? 내가 가한 열 갖다 얘는 뭐 할까? 전부 내부 에너지만 겁나 증가시키고 온도만 겁나 올라가는 거지.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저 열을 쓰긴 써야 돼. 어디다 써야 돼? 온도 올린 데 써야 돼. 그래서 공식이 내가 가한 열 갖다 너 뭐 했어? 이것만 했지. 델타 U만 했어. 델타 U만 했어. 나 내부 에너지만 증가시켰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일한 양 있어 없어? 일한 양이 없네. 그치? 일한 양이 없게 됩니다. 즉 일의 양이 0이라고 써있어. 이게 등적 과정이야. 간단하죠? 모든 것은 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내가 가한 이 열 에너지가 100인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등적 과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 내부 에너지만 증가시켜야지. 그 얘기입니다. 온도가 겁나 올라가니까 부피, 봐봐. 부피는 고정.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T1에서 T2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당연히 T2의 온도가 높을 거고요. 이 안의 압력은 1기압일까? 아니죠. 이게 미친 듯이 기체 분자가 움직이면서 꽝꽝꽝꽝 하면서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압력이 증가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나오고 있는 거지, 일로. 이래요. 당연히 압력이 P1에서 P2로 증가해야만 합니다. 저 때도 내부 압력이 1기압니다. 안쪽에 압력이 1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압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면적이 있어 없어? 면적이 없죠. 면적을 구릴 수가 없으니까 일을 못한 겁니다. 면적이 없으니까. 면적 구할 수 없잖아.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 이거잖아. 쉽네. 에너지 보존 법칙이네. 그냥. 등온 과정도 그렇게 등온 과정. 다음 장에 있어. 등온 과정은 내가 분명히 열을 공급을 해요. 공급합니다. 온도가 일정한 열원. 열을 공급하는 상황이야. 내가 열을 공급했어. 근데 그래프가 하나만 그려져 있지. 뭐야? 온도가 안 바뀌어. 내부 에너지가 전혀 바뀌지 않아. 뭔 소리일까? 굉장히 이상적인 열기관인데 내가 가한 열을 모두 일에 쓴 거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시킬 에너지가 없는 거지. 그런 경우가 등온 과정이야. 온도 변화가 없는 거야. 써있죠? 내가 가한 열 갖다 너 뭐 했어? 일만 했는데 예 대박. 이거 만들면 노벨상 받아요. 만들어주세요. 열 에너지가 손실 없이 모두 일에만 사용될 수 있다. 노벨상 값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가상해서 만든 게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입니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부피 증가량으로 변해서 일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그려지니까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하게 돼. 부피가 증가하는데 내가 일정한 열을 공급한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따라 내려야 되니까 압력은 살짝 감소돼요. 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그죠? 부피가 증가되면 압력 감소된다며. 그죠? 압력은 살짝 감소가 돼요. 압력이 살짝 감소가 되면서 이따만큼의 일을 하게 되겠네요. 이따만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의 양이 있죠?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다 요만큼의 일을 하게 된 상황.
등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그래프밖에 없으니까 온도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여기서 일로 온도 변한 거 답답한 거 역시 온도 변한 거 아니죠? 여기서는 압력이 여기 있다가 일로 떨어졌다는 얘기기도 하고 부피가 여기서 일로 왔다는 얘기지 온도가 변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온도는 일정한 거야. 강의를 다 듣고도 선생님 여기서 일로 온도 변한 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답답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는 항상 일정한 그래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등온 과정이다 라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좀 특이한 경우의 예입니다. 마지막에 특이한 경우인데 내가 열을 공급하지 않아. 내가 밖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아. 써있어. Q가 0이야. 열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을 해요. 부피가 증가해. 보이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봐봐. 부피가 증가하기 전에 안에 압력이 1기압이었지. 밖에도 1기압이었지. 근데 밖에 압력이 0.5로 줄어들면 가능합니다. 저절로 밀고 나와. 언제까지? 안에 압력도 0.5가 될 때까지. 그치? 저절로 일한 거야. 그냥 일한 거야. 일했잖아. 부피 증가가 있잖아. 압력도 있을 거 아니야. 부피 증가량이 있으니까 일한 거라니까. 내가 열을 공급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이제 밖에 외부 압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일할 수 있다는 건 인정이 돼. 근데 일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치? 어떤 에너지 가지고 얘는 일하는 걸까? 기체들이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를 쓴 거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썼으니까 기체들의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배웠던 구름 생성 원리가 바로 이거야. 공기덩어리가 있어. 지표면에. 이게 어떤 원인으로 갑자기 위로 훅 올라가. 외부 압력이 떨어지는 기체 부피가 훅 커져요. 기체의 온도가 떨어져. 이슬점까지. 응결. 구름 내는 거야. 구름 생성 원리가 바로 이 원리. 이 원리를 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하는 거니까 단열 팽창 또는 단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단열이란 뜻이 열이 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열이 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게 T1에 있던 녀석이 T2로 떨어지고 있죠. 이번엔 누가 온도가 높은 거야? T1이 온도가 높은 거야.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면적을 만들어내고 있죠. 면적이 뭘 의미한다? 일한 양이 됩니다.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일했겠지. 외부에서 열 공급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내부 에너지 감소량 마이너스 델타 U만큼 일을 했어. 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은 이 일을 해주면 열을 공급하면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잖아. 기본 공식 써놓고 근데 얘가 0이야.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았어. 근데 이 일을 했대.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델타 U만큼 일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Q가 0이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공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원리로 구름이 생성된다. 그래서 밑에 구름 생성 과정도 함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가 바로 이거야. 자, 그래서 어떤 공기가 밀려옵니다. 밀려오는데 얘가 갑자기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산이 나타나.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할아버지랑 함께 산을 타야 돼요. 합치면 산타 할아버지. 산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야. 산을 타고 막 올라가면은 외부 압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야. 줄어드니까 단열 팽창. 그죠? 써있죠? 단열 팽창.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해야 돼. 일한 거잖아.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일한 거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산 허리에 막 구름이 막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 많이 봤잖아.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름이라니까, 이 구름들이.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생성되면 비 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비를 다 내려.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영동지방, 왼쪽을 영서지방이라 불러줘요. 영동지방, 그래서 이러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약간 습해요. 근데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여기를 넘어오면요. 공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증기를 다 비로 내렸잖아. 그리고 넘어온 거니까 매우 건조한 공기가 영서지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타고 내려올 거 아니야. 산을 타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내려오면은 다시 단열 압축돼요. 단열 압축되면 반대로 어떻게 돼? 뜨거워집니다. 공기가. 뜨거워져. 반대로 뜨거워져. 단열 팽창의 공기 온도가 떨어진다면 단열 압축은 오히려 뜨거워지게 돼. 그럼 고온,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영서지방으로 불게 되겠네요. 영서지방 사람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겁나 싫어합니다. 산불 맨날 나고, 그죠? 되게 건조하고 덥고 막, 그죠? 여름에 불면 장난 아니겠죠, 그지? 이 바람을 그 유명한 높새바람이라고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높새바람. 높새바람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야. 연력학으로 해석합니다. 높새바람. 써있을까? 일단 높새바람. 이 바람을 높새바람이라 불러줘요. 높새바람. 높새바람이 연력학 제1법칙에 근거해서 부는 바람이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단열 압축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전거에 바람 넣을 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고 막 이렇게 튜브에서 칙칙 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넣는 거 있지. 이제 이게 튜브에 내가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공기를 압축해서 일로 밀어내는 거잖아. 공기가 압축되면 우리 봐. Q는 W 플러스 델타 U라는 공식에 의해서 내가 외부에서 열을 공급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공기를 압축시켰다는 건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E를 받게 만든 거야. W를. 그죠? 팽창하면 일한 거고 압축되면 E를 받은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얘는 왜 E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E를 받은 이유. E를 하려면 내부 에너지가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E를 받으려면 내부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해야 되는 거지. 그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넘기면 마이너스 델타 U가 W잖아. 얘와 얘는 부호가 반대죠. 얘가 E를 받으려면 얘는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지? 내부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만져보면 이거 막 칙칙 바람 넣고 딱 만져보면은 뜨끈뜨끈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우리 공기 주입기로 막 공기 주입을 하고 나서 겉을 만져봤더니 뜨끈뜨끈했다. 이유가 뭐냐? 마찰열? 이러면 안 된다고, 그지? 마찰열이 아니라고, 그지? 막 마찰돼서 그런 거 이게 아니라 단열 압축에 의한 내부 에너지 증가라고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단열 압축에 의한 내부 에너지 증가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개념입니다. 85쪽 문제 안 풀린 사람들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일단 85쪽 문제 좀 풀어봅시다. 포인트 받아서 우리 복사해놨어. 시간을 풀어볼게요. 안 받으시면 그렇지 올라가야지. 근데 일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부피가 감소해서 거꾸로 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요.